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동영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합니다. 이 퀴즈에 맞추시는 분은 있잖아요.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 여러분들한테 다량 지급이 될 겁니다. 오늘 공부한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할 사항입니다. 이 등기할 사항은 물건과 권리가 있는데 물건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리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두실 때 부동산의 일부가 있고 권리의 일부가 있어요. 이때 용익권입니다. 용익권. 용익권은 부동산 일부의 권리를 설정할 수 있냐 없냐, 권리의 일부의 용익권을 설정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답입니다. 지문이 두 개가 되죠. 부동산의 일부의 용익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권리의 일부의 용익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이것만 맞추면은 본 시험에 가서도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서 커피, 우리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받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공부했던 거 있죠? 이거를 정리, 마무리하면서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은 있잖아요. 크게 5개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이 있고 분류가 있고 등기할 사항이 있고 물권 변동이 있고 등기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나라 등기의 특징이 있죠. 그죠? 첫 번째는 개시입니다. 시작입니다. 등기를 시작할 때 원칙은 당사자 신청주의와 관공서 촉탁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등기관에 직권이 있고 법원의 명령이 있죠. 요게 예외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등기는 효력은 성립요건주의냐 처분요건주의냐 대항요건주의냐 이렇게 나오죠. 민법 제186조는 성립요건 효력 발생요건이고 187조는 처분요건이죠. 대항요건은 임차권과 환매권과 임의적 기록, 신탁 등기 이런 것들은 등기해 두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등기의 방법은 방문 신청이 있고 전자 신청이 있죠. 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 등기는 물적 편성주의냐 인적 편성주의냐,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물적 편성주의,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인적 편성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 토지마다 하나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부를 둔다. 요게 물적 편성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심사는 있죠. 형식적 심사주의가 있고 실질적 심사주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서류만 갖고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주의입니다. 자, 서류 플러스 현장조사 증거 제출까지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 심사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는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두 번째, 등기부와 대장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때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주로 공시를 하고 부동산 표시는 대장에서 주로 공시를 한다. 그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등기부에서는 공신력은 부정하죠. 그게 현행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들입니다. 두 번째는 등기의 분류죠. 그래서 우리가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형식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효력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여기서 키는 내용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새집 짓고 처음으로 하는 등기가 소유권 보존, 두 번째 권리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이전,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은 설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등기,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이 세 개를 묶어서 기입 등기, 새로운 내용을 등기부에 기록한다. 이게 기입
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정이 있고 변경이 있고 말소가 있고 말소 회복이 있고 멸실이 있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가 원시적으로 불일치한다 바로잡는 등기는 경정, 등기사항의 일부가 후발적으로 불일치한다 바로잡는 것은 변경, 등기사항의 전부가 소멸이 됐다 이게 말소,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원상으로 회복한다 이게 말소 회복입니다. 부동산의 전부가 화재나 수해로 소실이 되었을 때 멸실 등기를 한다. 그래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할 여기에 물권 변동이죠. 그죠? 등기할 사항이죠. 그죠? 이 등기할 사항은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면은 물건이 있고 권리가 있어요. 물건은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권리이라면 OX가 있죠. O는 쉬운 거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이 8개를 부동산 등기법 제3조에서 규정해 놓은 내용이에요. 이때 O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X가 중요합니다. 그 X가 있잖아요. 유치권이다, 점유권이다, 동산질권이다, 분묘기지권이다, 특수지역권이다, 토지통행권이다, 구분임차권이다 이런 것들은 등기하지 않는다. 요게 하나고 두 번째는 용익권과 담보권입니다. 키는 용익권과 저당권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있잖아요. 어느 하나가 O면 어느 하나가 X입니다. 그럴 때 부동산 일부입니다. 부동산 일부의 용익권은 O입니다. 저당권은 X입니다. 권리의 일부는 지분이에요. 자, 용익권은 지분에는 X입니다. 저당권은 O입니다. 이중으로 되냐 안 되냐? 용익권은 이중에 X입니다. 저당권은 O입니다. 하천이죠. 그럴 때 용익권은 하천은 안 됩니다. 저당권은 O입니다. 키는 용익권이 O면 저당권이 X다. 그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네 번째는 이제 물권 변동이죠. 이거는 민법 제186조가 있고 187조가 있고 등기법 제3조가 있죠. 그러면 민법 제186조는 법률행위잖아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등기해야 물건이 변한다. 민법 제187조는 법률의 규정이죠. 그래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이것들은 등기를 안 해도 물건이 변해요. 단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건이 변하는데 아는데 언제부터 변하느냐 그랬을 때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공용징수는 수용의 개시일 때, 형성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경매는 매각대금을 다 내었을 때, 전세권이 소멸하는 시점은 기간이 만료, 저당권이 소멸하는 시점은 채무가 변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효력이죠. 여러분들 등기의 효력은 크게 종국등기와 예비등기로 나눕니다. 종국등기와 예비등기로 분류하는 기준은 등기를 하면 물건이 변한다. 이거는 종국등기. 등기를 해도 물건이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예비등기. 예비등기가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처분의 제한. 가등기와 처분의 제한인데 모르겠거든. 가등기와 처분의 제한의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는 종국등기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이 물건 변동의 효력은 많아요. 첫 번째, 자, 우리 종국등기의 효력은 물건 변동의 효력이 있다, 점유적 효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순위 확정의 효력이 있다, 추정력이 있다, 후등기 저지력이 있다, 이렇게 많아요. 그 중에 키는 물건 변동의 효력입니다. 그럼 이 물건 변동의 효력은 답은 이거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O.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O.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물건이 변한다. 이러면 X입니다. 앞에 등기를 마친 경우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해 두면 돼요. 두 번째, 순위 확정의 효력이죠. 그죠? 이때는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은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정력이 있죠. OX로 공부하면 돼요. 권리의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 표제부 등기에는 없다. 종국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다. 자, 예비 등기,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 등기의 추정력이지 점유의 추정력은 아니다. 선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지만 후 등기에는 추정력이 없다.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전 소유자에게도 추정력이 있어요. 권리 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도 추정력이 있어요.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있어요. 비담보 채권에도 추정력이 있다. 그래 기억해 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후등기 저지력은 가볍게 전세 기간이 끝났다면 전세권이 소멸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다시 전세를 주려면 말소를 하고 전세를 줘야지. 말소하지 않고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것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했던 것을 정리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마치도록 합니다.